아, 좀 떨려요. 왜 떨리지 모르겠어요. 야, 토커맥스 3. 아니라, 이거 50cc. 뭐야 이거? 뭐야 같이 해요. 와 이쁘다. 아,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눈물 한 방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때 이 안쪽에서 꽉 눌러서 꽉 채울 수 있게. 아니 근데 8시간 동안 이렇게 떡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 어디 거야 떡밥이? 아 이건 정말 좀 놀랐어. 이건 좀 정말 놀라워요. 얘는 정말 놀랍네 좀. 비중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승리고 디테일한 부분, 설명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채비언니 승. 0.72초 차이로 떡킹 대왕에 당선됐습니다. 모든 결승전이나 이 주요 행사에 사전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전 공연을 진행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핑 쇼 호스트계 완판이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K 뷰티까지 진출하신 코코의 최고 스타 소민방입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소민방입니다. 자, 소민방이 8시 되기 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소민방 심심하실까봐 소민방 파트너로 네 오늘 새로운 파트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아는 월드스타입니다. 이분의 공연과 함께 한 20분 동안 재미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월드스타 현영감. 방치도 소트 더 민. 현주 공주 영. 오케이. 잇. 하.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유명한 그 우영우라서.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지곡지.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지곡지에 나와 있는 현용건입니다. 자, 제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 특별 출연이다 보니까 그죠? 아 근데 특별 이게 MC로. 조명보다 너무 소민 씨 너무 눈부셔. 너무 그런다. 제가 또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 오, 합창 노래 한번 해주세요. 합창 뭘로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잘하시는 걸로. 케벨라 코자 나유나타이 솔레 마리아 셀레나도 보나템프레스카 벨. 오. 다르죠? 네. 시키면 다 해주시는 아, 저 거예요? 다 하죠. 자, 소민 씨도 한번 시작. 뭘요? 노래. 어? 오케이, 여기까지. 준비를 안 했어. 아니, 소민이 그때 낚시터 갔는데 낚시 딱 걸었는데 네. 터진 거야. 뭐가 터져요? 낚시 그 물고기가 이빨 빠진 거야. 왜요? 소민 씨가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소민 씨가 탁 들어서 빠지니까 이거 나 이렇게 그렇게 했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하셨어. 어깨를 하나 반 정도 이렇게. 오. 점 찍는 조사들 토코떡밥 써봐요. 라라라라라 찌가 막 올라와. 미삼찌가 좋아요. 두 분이 이분들 진짜 재밌네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또 아마 한동안 못 나올 거예요. 왜요? 네? 왜요? 거기 그분 뭐가? 소민님 팬 있잖아요. 누구요? 방방방방 누구야? 방방방방 휴지 하나만 주세요. 그 방방방방? 방방방 그거 그러시면 안 되지. 방방방방. 아니 그분이 애드립을 얼마나 잘 치셨는데. 동교. 자, 힌트 여기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동교 방방방방 뭘까요? 자, 댓글 보겠습니다.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두 분이 막 떨고 계시니까 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 대표님, 우리 짱. 대표님 우리 짱, 우리 우리 리더. 짱. 닥터 투 K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닥터케이님. 덕후님의 대표 닥터 K. 와 잘한다. 진짜 멋있게 소개시켜준다. 잘한다. 자, 그러면 떡킹 진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승 진출자. 자, 레이디 포스트니까요. 자, 여러분 채비 언니를 소개합니다. 와 예쁘다. 예쁘다. 화면 들어오니까 얘기. 네 여기 앞에 마이크.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세비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선
10강전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인기 투표에서 1등했습니다. 인기 진짜 많아요. 하회 추정을 네. 불허하게. 네. 예. 여신이다 이렇게 대칭이 엄청 나와요 지금. 그리고 채비 언니는 참고로 네. 우리 토코 시즌 4 낚시하는 그녀들의 캡틴을 맡고 있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네. 일이 바빠서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신데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하늘이 내린 효자는 싫다. 지금부터는 채비계의 형태자다. 이규정. 안녕하십니까. 태비기의 형태자 이규정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닉네임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채비 언니님과 너무 즐거운 낚시를 해가지고 오늘 같이 파이팅 하는 걸로. 우승자는 상금이 150만 원. 와. 준우승자는 75만 원이에요.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가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네.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표가 거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본격적으로 떡밥 얘기를 한번 할 건데 네. 오늘 준비하신 떡밥의 제목이 뭐죠? 제철 떡밥. 제철 떡밥. 채비언님. 저는 좀 준비도 필요한데 잠시만요. 아니 아직 안 하셔도 돼. 저 좀 누군지 이따 아니 할까요? 제목. 네, 저는 폭설. 폭설. 제철 떡밥 폭설.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아, 그러면 이규정이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규정의 제철 떡밥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제철 떡밥은요. 네. 지금 이제 여름에는 치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치어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가라앉힐 때 쓰는 이제 먹이용이 있을 거고 이제 집어제라고 하는 집어용이 있을 텐데 먹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막걸리 한 잔이고요. 이 제철 떡밥은 집어제로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중이 무거워야 붕어가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그 비중이 무거운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통 200cc로 맞춰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업은 50cc 네. 한 컵, 컵선에 맞춰서요. 아, 세련된 말을 하네. 컵선에 맞춰서. 그리고 토커텍 5 50cc 컵선에 맞춰서 네. 그리고 이 오징어 순살 95% 써있는 이 오징어 어분이 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20cc 컵선에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피코렉스 3를 좋아하는 거는 여기 이제 써있어요. 보리랑 이제 바라케. 아우 이규정도 떴네. 보리캐네. 보리랑 바라케가 섞여있는 좀 떨려요. 왜 떨리지 모르겠어요. 피코렉스 3 세련이라. 요거 50cc. 요게 이제 붕어들을 숨겨줄 수 있는 오. 안개 형상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요거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막걸리. 또 막걸리인가요? 네. 막걸리를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전혀 달라요. 아, 틀린 네. 건가요? 아, 막걸리만 넣는 거지 배합은 틀리다. 네, 배합은 틀리고 자, 막걸리를 다 한 컵씩 넣었어요. 네, 50cc 넣고 물을 이제 막걸리를 컵선에 맞춰서 100cc 오. 만 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막걸리를 넣을 때 현용건이 꼭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하시는 거는. 네, 이 그리고 BGM 축하 공연인가요? 축하 공연인가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눈물 한 방울, 눈물 두 방울. 코카콜라. 이렇게. 딱 얘는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고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다시 한 번. 눈물 나게. 이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 한 잔이 필요하죠. 막걸리는 토코텍 7 한 컵. 그다음에 토코텍 5 한 컵. 제가 딸기 오븐을 안 갖고 왔어요. 오. 거의 감사합니다. 이 딸기 오븐 컵스에 네. 맞춰서 50cc 한 컵.
자,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세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흘릴 만큼 흘렸습니다. 감독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한 컵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막걸리를 이것도 100cc 100cc. 막걸리 100cc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름으로 갈수록 물성이 조금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175 이렇게 썼지만 네. 이제 여름에는 100, 봄 가을에는 150 쓰고 근데 여름에는 140만 네. 넣고 손에 물을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네. 참고로 우리 소민방이 나오면은 모든 제품이 완판이 됩니다. 10분이 런닝타임이다 그러지? 그러면 3분 만에 완판이 되고요. 오. 모든 제품이 다 나간다. 소민방에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철 떡밥, 네. 요거는 막걸리 한 잔, 먹이용, 오. 집어요 이렇게 해서 10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비 언니 들어오십시오. 벨떡밥은 집어제와 그리고 그동안 떡킹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글루텐 계열의 미끼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떡킹에서 저는 뭐 황태도 갈아보고 두부도 갈아보고 그리고 그 BCAA 물도 섞어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오로지 토코 떡밥으로만 배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하네요. 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전에 뭘 자꾸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넣는 걸 다 네. 빼고 그냥 네. 우리 걸로만 하겠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한 네. 가지는 집어제, 이름은 폭설이고요. 네. 또 하나 글루텐, 이름은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했대. 지금 뭐야 이거? 우리랑 같이 해요. 와 이쁘다. 네. 저의 글루텐 이름은 어글입니다. 원래 오. 위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글지글. 어글 해서 음. 어글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네네. 어분 그루텐 이름이 어글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글이랑 어글입니다. 불러. 네. 제가 준비를 떡밥만 해서 춤을 준비했거든요. 아, 예. 보여드리려고. 자, 네. 집어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자주 쓰는 떡밥이 초코텍 9, 7, 네. 그리고 딸기 어분 삼합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집어제를 사용할 거라서 보통은 보리 계열로 323을 많이 만드시는데요. 저는 오늘 포테이토를 가지고 집어제를 만들 거예요. 네. 보리를 쓰는 것보다 뜨는 고기들을 막을 수가 있어서 막고도 그 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집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채비 언니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 채비 우리 잘 화이팅. 잘한다, 수아야, 채비 언니. 엄마라고 누르면 안 돼. 채비 언니라고 눌러야 돼. 자, 딸기 어분 네. 50cc, 초코텍 7, 50cc, 9, 50cc. 네. 키우잖아. 수아야. 엄마라고 누르면 안 돼. 섞어줍니다. 채비 언니라고 눌러. 좀 이따가 아저씨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글씨를 못 써? 그러면 안 되겠네. 어떡하지? 끊어. 아 로그인 빨리 해. 엄마 한 표 받아야지. 로그인 해가지고 채비 언니라고 좀 이따 눌러. 지금 50cc 여분 3컵이 들어갔고요. 여기 물을 정확하게 한 컵 돌려가면서 네. 2컵, 3컵, 그리고 4컵을 넣어줍니다. 이거 많이 지 감독님 좋아하시겠네. 많이 그리고 나서 이 손의 열기 때문에 손을 현장 물에 맞춰서 담가서 주시고요. 이렇게 숙성을 해줄 거예요.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숙성될 동안 저는 다시 어글을 네. 한 번 더 개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요즘 시기에는 좀 숙성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어. 10분 안쪽으로 숙성이 네, 네. 세련됐다.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떡을 갤 때는 네. 꼭 이렇게 물기를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루텐, 우리 어글을 갤 건데요. 우리 토코 글루텐을
50cc를 넣고요. 그리고 자, 포테이토를 넣을 건데요. 이 네. 글루텐에 포테이토를 넣으면은 글루텐만 넣었을 때보다 풀림이 잘 풀려서 더 집어 효과도 있으면서 그 글루텐의 심지를 먹고 붕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포테이토를 섞어줄 건데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냥 푸실 때 그냥 이렇게 푸게 되면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때 이 안쪽에서 꽉 눌러서 꽉 찰 네, 수 네. 있게 꾹 누른 상태로 꽉 채워서 한 컵을 같이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런 25cc로 거는 나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25cc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옥수수 어분 글루텐을 네. 50cc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줄게요. 50cc에 포테이토 50 그리고 옥수수 어분 글루텐이 50cc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에 물을 50cc 한 컵, 두 컵, 그리고 그럼 100cc가 들어갔고요. 네. 25cc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넣죠 지금요? 지금 물 125를 넣어 125요? 그리고 잘 섞어줄 거예요. 150을 넣고 물은 125를 넣은 거죠. 네. 자, 요렇게 돌린 상태에서 많이 치대지 않고 한쪽으로 살짝 모아줄 거예요. 자, 요렇게 모아주고 조금 숙성을 네. 시킬 건데요. 네. 요거 어글 숙성될 동안 우리 폭설 요렇게 네. 숙성이 됐습니다. 숙성이 됐나 안 됐나 보실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보시고 요 알갱이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딱딱한 게 안 잡히면은 선수도 이렇게 딱딱한 게 안 잡히면은 다 먹은 겁니다. 지금 다 먹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에 포테이토를 넣을 건데요. 포테이토 넣을 때도 우리 물 닦아서. 네, 닦아서. 네. 요건 300에 4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50으로 했지만 하여튼 3컵에 4컵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포테이토도 똑같이 네. 눌러서 50cc로 자, 누르는 거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눌러서. 푸실 때 꼭꼭 누르셔야 돼요. 꼭 누른 상태. 꼭 누른 상태. 요렇게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누르면은 한 2컵 들어가는 겁니다. 2컵. 하나, 둘. 이렇게 우리 보리 323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네. 2컵을 넣어주고요. 떡밥 들깨로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왜 폭설인지 아시겠죠? 눈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했고요. 컬러 너무 예쁘네요. 자, 물이 좀 많았잖아요. 이 포테이토까지 네, 네.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테이토가 물을 살짝 먹을 동안 다시 어글로 돌아와서 네. 자, 어글이 이렇게 숙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어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풀어줄 거예요. 힘을 주지 않고 네.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해서 어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네. 어글을 사용하실 때는 살짝 집어서 한번 이건 좀 이따. 네네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아직 안 됐어요. 아, 벌써.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어글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 폭설. 자, 마지막은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포테이토까지 물을 네. 먹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결착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포테이토 소립을 한 컵만 더 넣을 거예요.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은 네. 알갱이 차이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립을 넣었을 때는 훨씬 더 이 여분과 이 포테이토 네. 간의 결착력을 높여주고 바늘에도 달기가 쉬워져요. 네. 그리고 폭설이 내린 다음에 이제 네. 끝나고 있죠.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네. 음. 이렇게 해서 폭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 폭신폭신해요. 네.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너무 채비 언니 귀엽다. 잠깐 네, 쉬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규정 모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막걸리 100cc를 넣었는데 물을 네.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여기다. 네, 네. 요거를 이제 그냥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집어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어흥하고 어흥한 다음에 안 한다가.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다 됐을 때 이제 어흥. 그럼 얘는 제철 떡밥은 끝이에요. 쉽네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잡고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막걸리 한 잔은 다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 알갱이를 눌러가지고 짓눌러 버리면은 이렇게 너무 쫀득쫀득해지니까 얘들을 네. 위에서부터 이제 긁는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알갱이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떡밥은 풀림성, 점성, 그 다음에 네. 이제 확산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풀림성과 점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분 글루텐이에요. 어분 글루텐이 점성이 세신 건 다들 아시죠? 네. 그 대신 너무 많이 쓰시면 떡이 지니까요. 딱 20cc 컵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눈꽃 내리듯이 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흥 한번 해주시고 네. 또 돌려요. 잘 섞습니다. 근데 이때는 글루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반대로 하지 네. 마시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셔야 되고요. 네. 얘도 힘을 너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 알갱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살살 하시면은 그걸 느끼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이건 몇 번 하느냐? 3-4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한 번에 하시면은 골고루 묻질 않아서 점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3번에 맞춰서 내 떡밥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 그러면은 그 떡밥은 붕어도 잘 먹는다. 곤충도 좋아하지만은. 네, 이게 끝입니다. 일단 밥은 다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손에도 안 붙게 잘 네. 했고 네. 풀림도 아주 적당하게끔 오븐 글루텐 들어간 것도 아주 손압에 조정하기에 네, 따라서 아주 충분히 좋은 네. 떡밥입니다. 좋은 떡밥인데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아주 기발하지는 않았다. 기존에 우리가 그냥 매일 쓰는 그 배합법인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지난번 식강전에 막걸리를 안 쓰고 오늘 썼으면 기가 막힌 건데 네. 조금 오늘 막걸리를 이미 썼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식상합니다. 식상하기는. 막걸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막걸리 속에 이 곡물도 들어가 있고 발효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100% 무조건 좋아한다. 그래서 이 단백질도 올려주고 이 안에 수많은 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발효하려고 하는 균 자체가 아스파라스 오리자이라는 균인데 그 네. 균이 이 떡밥도 발효를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붕어가 들어가면 딱 빨기 좋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들어가는 거는 아주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채비 네. 언니. 저 이 폭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도 폭신폭신한데 저희 아까 낮에 낚시했잖아요. 네, 네. 8시간 전에 만들었던 폭설이에요. 오. 이 폭설도 만들어보면 그렇죠. 지금도 엄청 폭신폭신. 떡밥 이거 어디 거 쓴 거예요? 초코예요. 요게 8시간 전에 만든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어분에 보리 대신 포테이토를 넣었기 때문에 뜨는 고기를 막아줄 수 있고 가라앉히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집어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네, 네. 있는 폭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떡밥은 어글입니다. 어글은 글루텐이랑 포테이토가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네. 어분 글루텐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름이 어글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만져보셨나요?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포테이토 계열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 글루텐만 넣었을 때는 이 끈적했던 게 포테이토가 들어가면서 들어갔을 때 집어제 효과 이렇게 퍼지거든요, 빨리. 네. 그래서 집어 효과를 내면서 그 안에 심을 먹고 붕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입질 효과, 이 붕어를 네. 많이 잡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거는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 번 했던 폭신폭신한 침대에 눕는 거, 그리고 네.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이렇게 폭신폭신한 애도 절반 띄어서 요만큼은 폭신폭신하게 띄고, 여기 저 황제님 계시지만 요거는 이렇게 칠해서 수타로 만들어서 쓰니까 이 잡어층을 뚫고 내려가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신폭신한 밥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네. 유독 더 폭신폭신한 거는 네. 여기다가도 얘를 네. 넣나요? 네. 얘를 넣으니까 속이 불편한 더 폭신폭신합니다. 이 참고온 포테이토는 잘 안 쓰는데 네. 더 쓰니까 그냥 바로 눕고 싶어. 한번 누워봐. 정말 여기 누우라고요? 폭신폭신하죠. 네. 8시간 네. 후의 떡밥인데 이것도 한번 만져주세요. 아니 근데 8시간 동안 이렇게 떡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 어디 거야 떡밥이? 잘만 이해해서 잘 만드네. 맛집이네. 맛집.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새수레가 쓸 때 저게 뭐지 그랬고, 아까 네. 채비 언니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아 오늘은 계란 노른자를 갈아 갖고 왔구나. 어? 또 이제 계란 노른자를 넣으려구나. 이 계란 노른자가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옥수수를. 이 글루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떡밥 박사가 만져본 떡 네. 한번 만져봐봐. 여기다가. 폭신폭신이네요. 저는 이 떡밥을 누가 알려줬는지 대충 알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건 정말 좀 놀랐습니다. 이건 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얘는 정말 놀랍네. 좀. 저도 여태까지 그 수많은 떡밥 배합법을 했는데 이런 건 안 해봤는데 정말 좀.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저 낚시 황제 지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채널에서 마음 놓고 떡밥 얘기를 못한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도가 좋은 날, 우리가 먹성이 좋은 날, 어느 거든 다 먹습니다. 어떤 떡밥을 써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종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중국 붕어 가지고 양어장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 붕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풍쩌지란 아이가 있고 짜지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붕어는 짜지 붕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풍쩌지는 양식장에서 가둬놓고 위에서 먹이를 뿌려주면서 키우는 아이들이고, 짜지라는 것은 그냥 넓은 호수에 치어를 방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얘네들이 뭘 먹든 찾아서 먹고 일정 기간 자라면 그물질을 해서 나오는 붕어가 짜지 붕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익산 농가에서부터 양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위에서 뿌려주는 것만 받아먹고 자랍니다. 지금 어종이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향어의 알에 붕어의 붕어 수컷하고 이제 교배를 한 건데요. 아직도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교배를 못 합니다. 중국에서 와서 1년에 한 번씩 교배를 하고 가지요. 키우기만 키워서 1년 동안 만들어서 나가는데, 제가 향붕어 연구를 포천에 있는 초원 낚시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번 보면은 제가 남들보다 낫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36년 동안 공중파에서 카메라 감독을 했기 때문에 물속을 들여다 볼 수가 있다, 남보다. 그래서 제가 물속을 들여다 봤더니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입질이 다를까? 요즘 같은 경우엔 허챔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 동영상을 보면은
먹자마자 바로 뱉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늘이 팍 튀어나옵니다. 파하고 뱉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은 또 손마터 가면 그런 아이들이 더 많죠. 학습이 됐다는 얘기죠. 이미 한번 찔려서 침을 맞았다는 아이들입니다. 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종이 바뀌어봐야 어느 정도 바뀌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주둥이가 다 다르다. 향어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들도 있고 붕어랑 똑같은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먹는 습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 붕어에서 향붕어로 어종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 붕어 하는 대로 그대로 목줄 길이는 몇 센치, 뭐 바늘은 몇 호, 전부 다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왔다. 이미 어종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붕어는 그냥 내놓고 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입질, 그냥 이런 게 많은데 향붕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1년 동안 출하할 때까지 전부 다 위에서 뿌려주는 뿌려주는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그 뿌려주는 게 뭘까? 어분입니다. 어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분이죠. 예를 들어서 쇠고기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런 그루텐을 쓴다면 안 먹습니다. 왜?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먹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한참 동안 적응이 되고 나면 또 새로운 맛이 있네. 그래서 그루텐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향붕어는 그루텐보다 어분이 빠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심사를 해보니까 두 분이 나와서 참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 규정이 먼저 제철 떡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럼 그 제철이 어느 철인가? 아마 이 규정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이 규정은 제 동영상을 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죠. 오늘 1005, 어제가 1004. 굉장히 저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맑아도 저기압이다. 이 저기압일 때는 또 2m에서 2m 50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심 3m 밑에 내려갔을 때는 붕어들이 약간 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낚시하다 보면 찌가 내려갈 때 쓰기 전에 벌써 이미 입질을 하거나 받아먹거나 이런 현상을 보실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저기압일 때 떠 있는 아이들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성분도 봐야 되고 비중을 봐야 됩니다. 2m권에서 낚시할 때와 3m권, 4m권에서 낚시할 때 떡밥이 달라야 됩니다. 뭐냐? 비중이라는 얘기죠. 그 비중으로 떠 있는 붕어들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 이 규정이 옥수수 어분을 들고 토코텍 파이브를 들고 하길래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감이 왔는데 갑자기 어디 갔어? 옆에 치워놨어요. 드릴까요? 토코맥스 오징어? 3를 들더라고요. 토코맥스 3는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물론 보리 종류이긴 하지만 토코 떡밥 중에 가장 비중이 굉장히 무거운 보리가 있죠. 옥수수 보리입니다. 냄새도 좋고 초콜릿 냄새가 나죠. 여하튼 그런 게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좀 빠져나간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철 떡밥이라고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뭐 어느 철이냐 이런 얘기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채비 언니는 굉장히 디테일에서 굉장히 섬세했다. 굉장히 디테일에서 섬세하고 굉장히 맛깔스럽게 떡밥을 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중이 가벼운 떡밥들만 구성을 했다. 이 비중이 가벼우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 2m 50권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수심이 깊은 데서는 다소 떠 있는 아이들을 더 뜨게 만든다. 내림 낚시할 때 쓰는 떡밥으로 조제를 했다는 게 좀 아쉽지만 굉장히 디테일은 좋았다. 또 한 가지. 채비 언니는 제 동영상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으로 긁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붙여가지고 뾰족한 걸로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해야. 한번 있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근데 왜 이걸로 긁어? 자, 여하튼 두 사람이 극명하게 비중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승리고 디테일한 부분, 설명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채비 언니 승. 제 점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022 대망의 떡킹 결승전 우승자를 뽑아주십시오. 아날로그 느낌으로 하나하나 남겨주신 걸로. 지글지글 보여주세요. 시작. 지글지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투표 결과 64대 49가 나왔어요. 이규가 64, 채비 언니가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랜 수학으로 합산을 해보니까 오랜 수학으로 EQ가 50점이고 채비 언니가 38.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0번 정도 더 해봤더니 EQ는 88점, 채비 언니는 78.28. 진짜로?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정말 이거는 저희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게 이 방송하는 게 많이 부끄러웠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결과를 이 규정이 0.72초 차이로 떡킹 대왕에 당선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떡킹의 우승자는 EQ인데 떡밥의 우승자는 채비다. 이렇게 제가 해서 상금은 EQ 150, 채비 75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떡킹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떡킹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